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컴스탁 리소시스라고 이거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미국에서 매출이 100% 발생하고 있는 기업이고 종목 코드는 CRK로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어요. 컴스탁 리소시스. 컴스탁 리소시스. 이거 캄스톡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거 아마 증권사의 그 MTS나 이런 데 어떻게 표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한글 지원을 해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게 네. 참 예. 중국 둘다 나오고 주식도 있죠. 그렇고 그게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표기법이 다 달라요. 한글 지원을 해주는 건 좋은데 컴스톡 리소시즈일 수도 있고 캄스탁일 수도 있고 캄스톡일 수도 있고 근데 하여튼간 티커는 CRK. 네, 그게 티커가 이제 중요하죠. 저게 달라서 그래요. 그 CRK. 저기 받아오는데 데이터가 다 달라서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중국 주식 한참 뜰 때 다 저게 문제였어요. 신문에 보고 고객들 전화 와서 이거 중국어 더 어렵죠. 그거 뭐죠? 막 어떤 때는 그냥 도금으로 읽고 어떤 때는 네. 중국어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냥 종목 코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니, CRK. 이거 주가 보니까 뭐 한 주간 10% 정도 빠지긴 했는데 그쵸, 연초 천연가스 가격 대비로 때문에 100% 지난 1년 사이 214% 올랐고 상승 여력도 더 남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사실 그렇게 올랐다고 해도 지금 뭐 아까 앞에서 그 본부장님께서 평균 쪽 보여주셨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PER이 한 5배 정도 돼서 PL 얼마요? PER이 한 5배 정도 돼요. 5배? 네. 그래서 지금 그 천연가스 가격 아까 제가 앞에서 그런 매크로를 좀 길게 다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셰일가스 기업들이 그동안 바이든 정부 들어와 가지고 많이 눌려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바이든 정책 때문에 많이들 눈치 보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못 올라 있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오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사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 아.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좀 지도를 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경쟁력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어디를 찾아볼까요? 여기 이제 제가 그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5대 천연가스 추출 지역이라고 하면은 텍사스, 펜실베니아, 루이지애나, 오클라호마, 웨스트 버지니아 이 정도로 보는데 가장 큰 게 텍사스예요. 24% 정도가 거기서 나오고요. 펜실베니아가 한 22%, 나머지는 한 자릿수. 그래서 이 두 개 정도 지역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빨간색 TX라고 써 있는 게 텍사스 지역이고요. PA가 펜실베니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천연가스의 두 개 허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컴스탁 같은 경우에는 루이지애나 북쪽. 루이지애나가 지금 제가 초록색으로 빨간색 표시해놨죠. 초록색으로. 이렇게 별표 같이 초록색으로 옆에 해놨잖아요. 네. 저쪽 지역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루이지애나 북쪽, 텍사스 동쪽에 걸쳐 있는데 한 4억 5천만 평 정도의 이제 유정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미국 텍사스 주에 있는 헤이네스빌이라는 데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네. 찾다 보니까 이걸 왜냐하면 제가 뭐 미국에 살아본 게 아니다 보니까 헤이네스빌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헤이네스빌은 스펠링이 똑같은데 헤이네스빌은 저 텍사스 옆에 있는 거고요. 뭐 헤인즈빌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건 또 오리건주에 있어요. 나이키의 본고장 오리건주. 나이키. 네. 그리고 이제 또 헤인스빌이라고 읽으면 그건 미국 버지니아 주에 있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빌은 어렵다. 보통 이제 마을 단위로 부르는 거죠. 그쵸. 그 슈퍼맨 보면 스몰빌인가요? 헤인스빌 하면 그 체서피크가 유전 발견했던 거기 아니에요? 없어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미국에 아니 너무 그 가본 동네 거라고는. 이름까지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맙시다. 네. 우리 사는 동네 말면 되죠. 상징적이니까 네, 워낙. 힘들어요, 힘들어. 아무튼. 네네. 자, 하여튼 뭐 재미있는 사실이 있었다. 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요. 이제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이게 4월 22일 기준으로 일별 지역별, 그러니까 매일 지역별 석유, 가스 채굴 현황이에요. 이게 이제 그 EIA라고 해서 미국 그 에너지 정보청에서 네. 발표를 매일 하는 자료인데 천연가스의 경우에는 제가 빨간색으로 쳐놨잖아요. 네. 그 에팔라치아가 첫 번째 APP, 저 에팔라치아 지역이거든요. 지역명. 네, 저기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에 좀 집중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이 오일 프로덕션이잖아요. 네. 저거는 석유. 오일. 오른쪽이 가스 프로덕션. 그래서 이제 그 천연가스인데 천연가스가 저기서 많이 채출되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규모가 많은 게 맨 밑에 있는 퍼미안 지역이에요. 퍼미안 지역은 오일이랑 가스랑 균형적으로 맞네.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퍼미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셰일가스 혁명의 심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헤이네스빌,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거기 같은 경우에도 가스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스에 집중되어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어디냐고 하면 에팔라치아랑 퍼미안을 보면 돼요. 에팔라치아랑 헤인스빌. 네, 하이네스빌. 이 두 개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고요.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이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 2023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석유랑 가스 생산 증가가 더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 원유 같은 경우에는 퍼미안 분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퍼미안 지역에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천연가스는 헤이네스빌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헤이네스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다. 왜냐하면 텍사스주잖아요. 아까 네. 텍사스주가 제일 크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생산성이 높고요. 그리고 수출 터미널이 바로 붙어 있어요. 멕시코만이. 굉장한 이점이거든요. 근데 그 에팔라치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앞에서 지도에서 봤던 펜실베니아 쪽에 있어요. 네. 북쪽, 뉴욕 밑에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을 위해서는 파이프라인을 타고 멕시코만까지 다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문제인데 그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럼 당연히 헤이네스벨에서 생산되는 가스보단 비싸겠죠, 조금. 네. 근데 그 파이프라인이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이 파이프라인이 이제 그 오하이오주에, 그러니까 이게 다음 장 한번 보시면요. 이게 파이프라인이거든요. 그래서 CO라고 하는 파이프라인, 그 미국에서 이제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지금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지금 문제가 있는 파이프라인이거든요. 왜냐하면 2019년도에 오하이오 쪽을 거쳐오는 파이프라인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압력을 세게 보내니까 이제 화재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압력을 20% 낮춰라라고 그때 명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평소에 100이 왔다고 하면 지금 80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직까지도 풀지를 않았어요. 앞으로도 안 풀겠죠, 당연히. 이 정부 하에서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에팔라치아 지역에 있는 그 펜실베니아 지역에 있는 천연가스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하이네스빌에 있는 애들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 왜냐면 지금 저희가 LNG 수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LNG 수출 면에서는 당연히 하이네스벨에 있는 기업들이 더 경쟁력이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리상으로 봤을 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도를 좀 이렇게 보여드렸고 네. 다음 장에 한번 보시면 요거 이제 그림으로 제가 표현한 거예요. 1번이 에팔라치아 지역이에요. 이렇게 좀 길게 퍼져 있죠. 그렇죠. 내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이 퍼미안 분지. 여기가 이제 뭐 셰일 오일 생산 지역이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셰일 혁명 제일 많이 일어난 데인데 세 번째 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헤이네스빌. 여기 지금 밑에 보면은 걸프 오브 멕시코 페더럴 오프쇼어라고 써 있잖아요. 네. 저게 멕시코만이에요. 그래서 멕시코만. 아까 앞에서 제가 그 7개 수출항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에 대부분이 거기에 4개 정도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 있는. 그러니까 지금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저기 그 펜실베니아나 에팔라치아도 뉴욕 항구도 있고 옆에 다 망했잖아. 있지 않냐. 그렇죠. 근데 문제는 LNG는 액화 과정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 수출항이나 갈 수가 없는 거죠. 절대 없죠. 네, 그러니까 멕시코만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여기로 보니까 와야 경쟁력이 되네. 떨어진다. 그렇게 봤을 때 미국에서 천연가스가 2군데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한 군데 경쟁력을 지금 잃고 있고 지금 앞으로도 좀 힘들 것 같고 그러면 지금 하이네스벨에 있는 애들이 천연가스를 제일 많이 뽑아내고 수출할 가능성이 높다.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캄스탁 같은 경우에는 입지, 유리한 입지에서 지금 위치를 하고 있다. 요거를 좀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다음 장에 한번 보시면 이제 비용 관련돼서 또 이제 굉장히 유리한 좀 입지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2021년도 해지가 안 된 비용이에요. 해지가 안 된 비용인데 보시면 이제 그 니맥스랑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조그맣게 보면은 이제 니맥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NYMEX 결국에는 이제 원유 중심의 뉴욕 선물거래소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천연가스나 원유라든지 이런 게 다 니맥스 쪽에서 거래가 되고 기준이 되다 보니까 여기랑 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어디에 속해 있냐면 CBOT라고 시카고 선물거래소랑 니맥스, 그다음 코맥스, 뉴욕 상품거래소 다 합쳐서 우리가 흔히 아는 CME 거래소 거기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천연가스가 2.5달러 정도만 찍어도 얘네는 영업마진이 50%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리고 5달러가 되면은 75%까지 나온다고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죠? 수익성에 대해서. 네, 영업마진이요. 프리텍스는 조금 더 떨어지겠죠. 그럼 당연히. 지금이 한 얼마 정도 수준이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다음 장에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어제 일자로 그 CME 그룹, CME 거래소에서 나온 가격인데 6.594.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 가격이 네, 있었구나. 6.594 지금 가격이거든요. 빠져서 스팟 가격. 6.54. 그죠, 빠져서 그런 거죠. 잠깐만요. 그럼 지금 한 6.6달러 정도 대충 된다고 보고 네. 그런데 이 회사는 오휴. 그냥 연초 가격만 해도 예. 연초 가격이 3.74잖아요. 네. 50% 이상의 거의 60%의 그렇죠. 마진을 지금 걸고 있다고 가격이면 생각하시면 한 6.6이면은
6.6달러면 마진이 지금 영업 마진은 이제 80% 가까이 뭐 된다 넘어간다라고 넘죠. 보시면 돼요. 80% 아니 무슨 아니, 일불에 지금 거의 6%포인트 올라가잖아요. 오, 일불만. 그러니까 100원어치 팔아서 한 8, 90원을 남길 수 있는 회사. 그렇죠. 그리고 뭐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좀 변동이 심하다고 해도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이 친구들도 전체 판매량의 24%는 장기 판매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묶어서 가는 거고 현재 14% 정도의 LNG가 수출되고 있다. LNG 판매니까 수출이죠 결국 그렇게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게 이제 비용 구조를 봤을 때 이제 경쟁사랑 비교를 한 거거든요. 네. 이제 경쟁사는 당연히 이제 이름은 나열되어 있지 않고 피어라고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요거랑 비교를 했을 때 현저히 좀 낮은 비용. 첫 번째가 이제 비용이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그래프가 마진이에요. 그래서 비용 같은 경우에는 뭐 빨간색 해가지고 여러 개 섞여 있잖아요. 그 빨간색 부분이 이제 그 뭐 이제 월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나가는 거 빼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해가지고 이자 비용까지 다 섞여 있는 건데 이자 비용은 여기 안 섞여 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 봤을 때 경쟁사 대비해서 얘네가 현저하게 안정적으로 좀 비용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 잠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요게 지금 캄스톡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제가 빨간색으로 쳐놓은 거예요. 요것만 캄스톡이고. 네, 그게 이제 비용인데 경쟁사 대비 굉장히 비용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경쟁사 대비 비용이 67센트. 낮고. 낮다. 67센트니까 이제 제일 그래서 많이 나가는 마진이 애들은 좋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마진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구조고 밑에 있는 게 마진이거든요. 마진 같은 경우에는 87% 정도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뭐 1분기에 당연히 가격 올라서 이 정도 나온 거고요. 요 마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게 지금 파란색 옆에 경쟁사들 있죠. 얘는 천연가스 기업이거든요. 네. 그리고 검은색은 그 원유 기업이에요. 원유 기업들이 사실 마진이 더 높은데 얘네랑 비교를 해도 이 지금 컴스탁이 좀 높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연가스 기업이 원유 기업보다 훨씬 더 마진이 좋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장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이자 비용까지 합친 건데 요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그 시추 기업이라든지 요 업스트림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본 집약적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그쵸, 때문에 그쵸. 자금을 항상 이제 빌려와서 집행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본인들의 자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그래서 앞에서 LP도 말씀드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자가 얼마를 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쵸, 얘네 그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있는 게 또 컴스탁인데 사실 경쟁사 대비해서도 이자 비용도 굉장히 적게 나가는 네.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적 부담도 가장 낮은.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유정이 굉장히 좋은 입지에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이거는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해서 좀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견딜 수 있는 체력이 되겠다. 왜냐하면 비용이 적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장은 이제 재무제표인데 이 재무제표에서 사실 이제 재무 구조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현금 같은 경우에는 한화로 따지자고 하면 4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해도 두 번째 저기 리볼빙 크레딧 패실리티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네. 저게 뭐냐면 개인으로 치면 마이너스 통장. 음. 그래서 기업의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어로는 회전 신용편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신용을 받고 거기에서 마음껏 쓸 수 있는 현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현재 2.35억 달러 사용을 했고요. 저기 네. 지금 2.35억 달러거든요. 저기 235가. 저게 이제 100만 달러 단위. 네. 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잔액은 11.65억 달러가 남아있다. 요 오른쪽에 debt maturity라고 써 있는 거 있죠. 네. 거기에서 첫 번째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남아있는 신용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원할 때 얼마든지 네, 돈을 언제든지 끌어다 조달을 쓸 할 수 수 있다. 있는. 이렇게 좀 여기 안정적으로 남아있는 그걸 금액. 확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2021년 10월,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갱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만기는 2024년 7월까지니까 그때까지는 요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자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그 리보 금리 플러스 뭐 몇 퍼센트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이 금리가 계속 상승하는 시기잖아요. 그렇다 네. 보니까 리보 금리가 결국 오를 거로 이제 경영진도 예상을 해서 이거를 사실 작년에 갚은 거예요. 갚고 요걸 어디로 돌렸냐면은 이제 밑에 secured debt이라고 하잖아요. 저 이제 그 담보부 채권이죠. 담보부 그렇죠. 채권 쪽으로 이제 돌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담보부 채권 같은 경우에는 7.5%, 6.5%, 5.5% 뭐 이렇게 금리가 좀 높은 것 같지만 사실 지금 금리 인상기에 있어서는 요걸로 바꾸는 게 낫다. 왜냐하면 저희도 마이너스 통장이 금리가 더 높잖아요. 개인으로 봤을 때는. 기업도 좀 비슷한 생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밑에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네. 예,
그 밑으로 쭉 내려와서 빨간색으로 쳐져 유동성? 있는 분인데 결국에는 이제 순부채 비율이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순부채 비율은 2.2%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3.8배였어요. 근데 아. 지금 2.2배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경영진이 이야기하는 것은 1.5배 이하로 줄어들면은 배당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 이하? 1.5배. 그래서 1.5배. 지금 뭐 이제 수익이 더 나서 부채를 감소시킨다고 하면은 아마 배당까지 배당도 할수 저희가 있는.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로 따지면 지난해 얼마였다고요? 몇 배였다고요? 3.8배요. 그죠? 그러면 얼마가 빠졌죠? 지금 네, 2.2배니까 3.8에서 2.2로 내려왔으니 네. 1.6배. 1.5 가격대 이하로 계속되면 내려와서 올해만 돼도 어떻게 되겠어요? 배당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올해 빠르게- 안에 배당하겠죠. 네, 천연가스 가격이 여기서 더 오르거나 유지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 가격대만 유지만 돼도. 그렇죠. 그러니까 돈 잘 버는 회사는 하여튼간 좋을 수밖에 없는. 네. 그래서 근데 저기 재밌는 게 예. 그 secured debt, 뭐 total debt 해가지고 옆에 나는 게 annualized EBITDA X잖아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EBITDA라고 하잖아요. 그 뭐 세금하고 이런 거 내기 전에 이. 예. 근데 저 X가 뭐냐면 익스플로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요 가스나 이런 회사들은 저게 그 탐사비까지 포함을 시켜요. 왜냐하면 저 이후에 순위까지 그 아. 탐사비에 써야 어. 새로운 유정 발견하는 거 쓰기 때문에 이건 뭐 좀 TMI이기는 하지만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에비타까지는 그러니까 네. 세금과 감가상각을 하기 전 현금 흐름으로 네네. 보는데 거기다가 이제 거기다 이제 탐사비까지 탐사비까지. 해서 그거 대비 부채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네. 그래서 유동성이 1조 4천억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여기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제리 존스라고 하는 분이 2018년도에 이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원화로 한 15조 정도까지 투자금을 늘렸거든요. 근데 이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분이 누구냐면 포브스 선정 이제 세계 185위 부자고요. 아. 그리고 1989년부터 달라스 지역의 카우보이 풋볼팀을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레전드로 통하는데 댈러스의 미식축구 팀. 네. 네. 근데 그때 유명하죠. 아 그래요? 미식축구 잘 아, 몰라가지고. 그러시군. 그때 1.5억 달라스 달러 카우보이. 투자했거든요. 아 댈러스 카우보이스. 네. 근데 지금 55억 달러예요, 가치가. 뭐가요? 1.5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지금 가치가 55억 달러. 풋볼팀이? 네. 어. 그래서 엄청난 거의 이제 그건 안 팔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가지고 있고 왜 이분이 석유 업계에서 유명하냐면 1970년대에 석유 관련 투자로 백만장자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석유 관련 투자에는 이분이 좀 일가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석유 투자계 거물이 캄스탁에 투자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용도라든지 현금 조달 능력이 좀 보강이 됐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진도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2018년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워렌 버핏 급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투자를 했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좀 신용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좀 계속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 미국의 전반적인 천연가스 공급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안정적이고 풍부한 가스전을 가지고 있고 이 친구들은 그다음에 주요 경쟁에서 가스전이 단기적으로 제한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경쟁자가 네.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가 우위를 가지고 있다. 요거 말씀드리는 거고 비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재무 구조가 개선이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투자자도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요 정도가 좀 이 회사 차트 한번 띄워봐 주세요. 차트가 어디 있을까요? 찾아볼게요. 그거 찾으면 잠시만요. 돼요. 그리고 CRK. 자꾸 저한테 숙제를 주셔가지고 아니, 이거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CRK. 왜 제가 이런 기업들을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 이 차트 아니다. CRK를 치시면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한글로 치고 있어. 천천히 하세요. 여긴데. 어우 야. 아니, 이거를 네. 아주 옛날로 돌려보세요. 월봉을 하다거나 자 이제 지금 2019년 차트까지 갔고 더 가보세요. 월봉으로 가볼까요? 네, 월봉으로 가보세요. 야 이거 뭐야 누웠네? 자, 이게 왜 저렇게 돼 있어요? 이거 납작만도 아닙니다. 예. 여기가 현재가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저게 이게 망할 뻔했겠죠 회사가? 2008년에 450달러를 넘어섰었는데 450달러가 아니라 예. 저기 이제 증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현재가 감자. 기준으로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저렇게 하이닉스 차트 띄워보면 비슷하게 나와요. 아, 그러니까 네네네. 원래 망할 뻔한 회사를 네. 증자를 해서 살린 거죠. 음. 예. 그러면 보통 저런 종목들은 우리가 항상 바닥 대비해서 그거는 뭐 그냥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2008년 대비 현재로 보면 이제 몇 번의 위기가 있었던 회사기는 한데 현재는 이제 그러니까 일봉으로 보면은 일봉으로 보면 바닥이 얼마예요? 언제 기준으로 볼까요? 뭐 언제든 최저 바닥이 2021년에는 4달러. 그렇죠. 4달러. 그럼 몇배 오른 거죠? 지금은 15달러.
그러면 몇 배 오른 거죠? 8달러까지 갔었으니까 뭐 4배 이상 4배. 예, 올라. 근데 저런 회사가 4배 오르고 끝날까요? 오, 그래요. 그렇죠. 이제 시작이니까. 원래 이제 제가 은행을 보잖아요. 네. 은행을 볼 때는 이렇게 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증자를 하고 1차 증자, 2차 증자하고 예를 들어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 네네네. 처음에 이제 제가 시티그룹을 그만뒀을 때 살람 스미스 바니에서 이름이 바뀌어 시티그룹 바뀌었을 때 네네네. 그때 주가가 50달러였어요. 음. 예, 50달러에서 제가 그 스톡 옵션 다 행사하고 네. 회사 그만두면서 이제 다 팔고 나왔죠. 그게 4달러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더 내려가요. 얼마까지? 40점까지 내려가요. 그러면 99%가 다 날라간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러고 나서 40점부터 증자를 해요. 그리고 지금 시티그룹 주가 얼마죠? 그 저한테 물어보시면 예. 제가 난감한데. 예. 그러니까 은행주는 네. 보통 이제 레버리지가 높기 때문에 네. 바닥 대비해서 미니멈 10배 올라요. 아하. 리캐피털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증자를 하게 되면. 그렇죠, 그렇죠. 예. 시티그룹 지금 51달러 선이고 네. 네, 그러면 1년 사이에 한 1달러로 30% 계산하더라도 50배 오른 거잖아요. 음.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이렇게 회사가 망할 뻔 하다가 증자를 해서 저렇게 재투자가 들어왔죠. 저런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보통 그 부채 비율이 높거든요. 그게 지금 쭉쭉쭉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주가는 쭉쭉 올라가는 현상이 보통 나오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거 음. 지금 바쁘게 찾고 있는데 네. 하이닉스랑 네. 캄스톡 리소시즈를 비교하는 그 위에 있는 게 캄스톡 리소시즈 뭐 그 제일 오, 이런 높았던 것도 점은 이제 2008년 대비 현재 잘 맨 봤다. 오른쪽에 있는 저기 뭐야 엄청난데. 그 네. 뭐 이렇게 빨리 꼬리처럼 잘하시나? 보이시죠? 하이닉스는 1999년이 최고점인데 지금 108,000원이잖아요. 자, 이거를 하이닉스의 현재가로 저점이 얼마 쓸까요? 저점 예, 5,000원. 여기 써 있는데 네. 2002년, 2003년쯤이네요. 예. 그거를 현재가 108,000원 주가로 몇 배야, 환산을 하면 그때 5만 원이 10배고 2,400원인가 이게 얼마야? 20배죠, 20배. 2,000원이면 몇 배니까 아무튼. 하여튼간 네, 네,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요게 그러니까 망할 뻔한 회사가 감자와 증자를 거쳐서 다시 이제 누가 회생을 새로운 했을 때 투자자가 들어오고 예.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지금 미래를 봤었을 때 앞으로 적어도 몇 년은 괜찮다면 네. 예, 주가의 변화는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이 네. 얘네가 좀 더 믿음이 가는 게 뭐 유가 뭐 20달러 되고 마이너스 이때 파산 신청을 한 미국 에너지 기업이 120군데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체서피크라는 게 이제 천연가스에서 좀 상징적인 기업인데 파산할 뻔하는 위기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파산 위기까지도 안 가고 위기를 이겨낸 회사니까 얼마나 저력이 또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음. 그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 뭐 잠시 국제 유가가 마이너스로 가기는 했습니다만 한 40달러만 밑으로만 떨어지면은 뭐 미국의 에너지 회사 다 망한다 막 이런 다 얘기 많이 망한다, 나왔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은 완전 상황이 역전돼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뭔가 좀 참고할 혹은 주의할 포인트를 좀 알려주세요. 왜냐면 또 국제 유가라는 게 또 천연가스 가격도 급등락이 있을 수밖에 없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언제 끝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또 변동성이라든지 아까 보여드렸듯이 지금 박상준 연구원이 우리 이사님께서 보여드린 것처럼 결국은 경쟁력이잖아요. 네네네. 결국은 가격이 떨어지면 코스트가 얼마냐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어. 아 비용. 그래서 그 원가 마진이 경쟁력. 그 마진이 높으면 높을수록 먼저 계속 망하는 거고. 그렇죠. 아니 안 망가지는 거죠. 마진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러니까 마진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렇죠. 비용이 적다는 그렇죠. 거. 그러니까 항상 원가를 싸게 만드는 기업이 경쟁에서 그렇죠. 제일 그게 항상- 우위를 차지하는 네. 거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지금 캄스톡 리소시즈 CRK, 예, CRK 맞나? CRK가 가장 경쟁 우위에 있다. 있다. 특히 천연가스 부문에서. 네. 우와. 저희는 재밌게 앞으로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거 지켜봐야겠죠. 이제 뭐 그 바이든 정부가 어떤 식으로 정책 변경을 하는지 네. 더 타이트하게 하기는 좀 쉽지가 않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더 될 것 타이트하게 하면 할수록 그럼 경쟁자들이 이 회사가 있겠죠. 더- 경쟁 우위에 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죠.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고르고 종목을 선별하시고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이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동학개미들은 그래도 좀 공부하기가 편해요. 음. 우리나라 공시도 다 이제 한글로 돼 있으니까 너무 쉬운데 사실 서학개미들은 네.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막 뭐 일단 거부감. 레버리지 많이 아는 거 빅테크 위주로 가는데 네. 사실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기업들은 이렇게 듣는 게 그렇죠. 아주 큰 도움이 됐고 오늘 정말 도움이 됐고 와 진짜 전혀 너무 유익합니다. 전혀 모르시고 혹시나 투자하신 거 아니세요? 그럴 수도 있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고 또 요 시간 통해서 공부하셔야죠. 공부하셔야죠. 공부라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요거는 이제 위탁 스터디로 와이스트릿의 총동원 라이브 통해서 뭔가 위탁 스터디를 해주시는 걸로.